오늘의 이야기, 일본의 기괴한 괴담 중 하나, 야간 긴급 출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내 직장 동료 Y가 직접 겪었다고 말한 이야기야. 여기서부터는 그가 들려준 말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볼게. 몇 년 전 큰 태풍이 지나가던 밤이었어. 그날 나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 시간은 거의 자정에 가까웠고 저녁부터 이미 경보가 내려져 있었어. 그래서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어. 몇십 미터마다 가로등이 하나씩 서 있긴 했지만 비가 너무 거세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움직여도 소용이 없었어. 도로 위에는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 조금만 더 가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국 차가 멈췄어.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갔지.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타이어가 거의 물에 잠겨 있었어. 문틈으로는 빗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알았지. 이건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때 자동차 보험이 떠올랐어. 내가 가입한 보험에 폭우나 침수 같은 상황에서 긴급 출동을 부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거든. 그래서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도 상담원은 금방 전화를 받았어. 나는 지금 도로가 침수됐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지. 상담원은 침착하게 내 위치를 물었어. 도로 이름, 주변 표지판, 마지막으로 지나친 장소, 기억나는 건 전부 말했어. 그러자 상담원은 바로 구조팀을 보내겠다고 했지. 나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 뒤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비는 계속 차 지붕을 때렸고 바람은 차체를 흔들었어. 주변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지. 가끔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일 뿐이었어. 처음에는 곧 구조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물에 잠긴 도로 한가운데서 혼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어. 휴대전화 배터리를 확인하고 앞유리 너머를 보고 다시 물이 얼마나 찼는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다 사이드미러에 불빛 하나가 비쳤어. 처음에는 가로등 불빛이 비에 반사된 건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차량 헤드라이트였지. 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어. 구조대가 온 줄 알았거든. 잠시 후 작은 트럭 한 대가 내 차 뒤쪽에 멈춰 섰어. 그리고 그 안에서 레인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지. 남자는 빗속을 걸어와서 운전석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 내가 창문을 조금 내리자 남자가 물었어.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어. 아직 청년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지. 그래도 그때 나한테는 그 사람이 구세주처럼 보였어.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어.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남자는 차 문 쪽을 보더니 물었어. 나오실 수 있겠어요? 나는 문을 밀어봤어. 하지만 물 때문에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지. 문이 수압 때문에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바로 말했어. 그럼 창문으로 나오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는 창문 쪽으로 몸을 빼냈어. 남자는 내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당겨줬지. 비가 얼굴을 때리고 바지는 순식간에 젖었어. 그래도 차 밖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 살 것 같았어. 남자는 나에게 자신이 입은 것과 비슷한 레인코트를 건네줬어. 그리고 뒤에 세워둔 트럭으로 안내했지. 나는 조수석에 올라탔어. 차 안은 완전히 따뜻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어. 남자는 수건도 건네줬지. 내가 젖은 얼굴과 머리를 닦고 있으니까 남자가 말했어. 차 상태를 좀 확인해야 합니다. 엔진이랑 차량 이상이 있는지 봐야 해서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작은 보온병 하나를 꺼냈어. 서비스입니다. 몸 좀 녹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고마웠지. 보험 긴급 출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되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 남자는 다시 빗속으로 나갔어. 나는 트럭 조수석에 혼자 남았지. 그제야 몸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 추워서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는 모르겠어. 보온병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어. 안에 들어있는 건 홍차였지. 나는 원래 뜨거운 걸 잘 못 마셔서 입술만 살짝 대고 조금씩 마시려 했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 화면에는 보험사 이름이 떠 있었지. 나는 구조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는 전화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았지. 네, 여보세요. 상담원이 말했어. Y님, 보험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했어. 네, 괜찮습니다. 구조대분이 오셔서요. 그런데 상담원의 다음 말이 이상했어. 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현재 파랑 경보 때문에 러도로가 통행금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팀이 Y님 위치까지 가려면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보온병 뚜껑을 손에 든 차에 그대로 멈췄어.
상담원이 계속 말했지. 지금 예상으로는 직원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40분에서 50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 상담원이 다시 물었어.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그제야 입을 열었지. 저기요. 네. 직원분은 이미 도착했는데요. 잠깐 조용해졌어. 한 10분 전쯤이에요. 젊은 남자분이 오셨고 저는 이미 차에서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그분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차 아니라고요? 네. 홍차도 받았고요. 홍차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이상해졌어. 상담원은 갑자기 빠른 말투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지. 그 사람이 몇 시쯤 왔는지, 어떤 차량을 타고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떻게 나를 구조했는지. 나는 하나씩 대답했어. 대답을 할수록 이상하게 손바닥에 땀이 났어. 분명 나는 비를 피하고 있었고 차 안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지.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Y님, 일단 진정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물었어. 그 사람 정말 저희 회사 직원이 맞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상담원의 말에 따르면 나를 데리러 온 남자의 차량과 복장은 보험사 구조팀과 전혀 달랐어. 이런 폭우 상황에서는 보통 직원이 최소 2명 이상 출동한다고 했지. 그리고 레인코트도 회사 장비를 입는다고 했어. 무엇보다 뜨거운 홍차를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건 없다고 했어. 나는 그제야 내가 앉아있는 트럭 안을 둘러봤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공간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느껴졌지. 이 차는 대체 뭐지?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사람이 준 홍차를 마시고 있는 거지? 상담원은 현장으로 가고 있는 실제 구조팀과 연락해보겠다고 했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지. 그리고 통화가 끊겼어. 트럭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 밖에서는 비가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홍차를 내려다봤어. 아직 따뜻했어.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 그게 갑자기 너무 기분 나쁘게 느껴졌어. 독이 들어있는 걸까? 수면제라도 들어있는 걸까? 하지만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 어지럽지도 않았고 졸리지도 않았지. 그래서 더 불안했어. 차에서 나가야 할까? 아니면 진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할까? 나는 창밖을 봤어. 비는 아까보다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 바람도 조금 잦아든 것 같았지. 그때 내 차 쪽을 바라봤어. 방금 전까지 차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남자가 보이지 않았어. 분명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에도 없었지. 앞유리에 맺힌 김을 손으로 닦고 다시 봤어. 그래도 없었어. 그 순간 더는 트럭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 나는 남자가 건네준 레인코트를 다시 입으려다가 멈췄어. 이걸 입어도 되는 걸까? 그것조차 찝찝했지. 결국 레인코트는 내려놓고 그대로 조수석 문을 열었어. 밖으로 내려서자 물은 무릎 아래까지 차올라 있었어. 차가운 빗물이 바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발밑은 제대로 디디기도 힘들었지. 나는 트럭 주변을 조심스럽게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 혹시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 남자와 마주치면 어쩌지? 그 생각 때문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하지만 남자는 없었어. 트럭 안에도 없고 트럭 뒤에도 없고 도로 위에도 없었어.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 보험사였지. 나는 거의 매달리듯 전화를 받았어. Y님, 괜찮으십니까? 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구조팀이 앞으로 10분 정도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찰에도 연락해 두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며 물었어. 저는 여기 그대로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망치는 게 맞습니까? 상담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 그리고 잠시 후 더 불안한 말을 꺼냈지. 실은요, Y님이 계신 곳 근처에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그 주변에 야간 순찰차가 다니는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태풍 때문에 순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충분히 조심해 주세요.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어. 오히려 더 불안해졌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트럭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 그 안에 다시 앉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거든. 그래서 한 번만 더 트럭 주변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 남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게 너무 불안했으니까. 나는 천천히 트럭 뒤쪽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정확히 트럭 뒤편에 섰을 때였어. 갑자기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났어.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 방금 전까지 운전석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엔진이 켜진 거야. 바로 그 순간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앞으로가 아닌 뒤로 말이야. 내가 서 있는 쪽으로 후진하기 시작했지.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 물이 튀고 신발은 물속에서 미끄러졌어. 처음에는 차가 그냥 조금 밀리는 건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지. 트럭은 계속 뒤로 오고 있었어.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마치 내가 뒤에 있다는 걸 알고도 일부러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나는 물을 차며 뒤로 도망쳤어. 하지만
물 때문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어.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물이 다리를 붙잡았고 젖은 바지는 무겁게 달라붙었지. 트럭은 빠르지 않았어. 그런데도 무서웠어. 차라리 빠르게 달려왔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트럭은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었어.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불빛이 보였어.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밝은 헤드라이트였지. 나는 그 불빛을 향해 있는 힘껏 뛰었어. 물이 튀고 발이 미끄러지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 차가 가까워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어. 이번엔 진짜였어. 보험사 로고가 붙은 구조 차량이었거든. 그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이 멈췄어.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앞쪽 도로를 따라 사라졌어. 방금 전까지 물속에서 천천히 후진하던 그 트럭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빗속을 가르며 달려나간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물속에 주저앉았어. 진짜 보험사 구조 직원 2명이 달려와 나를 붙잡아 일으켰지. 그들도 봤다고 했어. 낡은 트럭 한 대가 나를 치려는 듯 뒤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나 혼자 본 착각이 아니었어. 그 뒤로 경찰도 왔고 보험사 직원들도 상황을 확인했어. 하지만 이상한 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내 차는 아무 짓도 당하지 않았어. 창문이 깨져 있지도 않았고 문이 뜯겨 있지도 않았고 시트가 찢겨 있지도 않았어. 누군가 차 안을 뒤진 흔적도 없었지. 차는 그냥 침수 피해만 입은 상태였어. 그 남자가 빗속에서 내 차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 그리고 그가 건넨 홍차도 조사해봤지만 독이나 수면제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 정말로 그냥 평범한 홍차였지. 경찰은 나에게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어. 젊은 남자, 레인코트, 작은 트럭, 침착한 말투. 하지만 지명 수배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근처 교도소에서도 그날 탈옥자는 없었다고 했지. 그 장소가 특별히 사고가 자주 나는 곳도 아니었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곳도 아니었어. 그냥 태풍이 오던 밤 물에 잠긴 도로였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몰라. 그 젊은 남자가 대체 누구였는지, 왜 나를 도와주는 척했는지, 왜 따뜻한 홍차까지 건넸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나를 트럭으로 밀어 죽이려 했는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어. 이 사건 이후 보험사 쪽에서는 Y에게 조용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Y는 그날 이후 폭우가 오는 밤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물이 고인 도로에서는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사이드미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둠 속에서 작은 트럭의 불빛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다시 그런 차가 나타난다면 그는 절대 그 안에 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도, 아무리 따뜻한 홍차를 내밀어도 말이죠.